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1월 13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동안 쭉 상승세로 반등이 됐었는데 오늘 약간 하락했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7주째 계속 상승을 했는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은 긍정평가가 35%, 부정평가가 57%. 그래서 긍정평가가 일주일 사이에 2%포인트가 빠졌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을까? 일단 지난주 조사, 그러니까 이번 주 조사 기간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변수가 전국의 쟁점이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남 FC 후원금 관련 검찰 조사 출석을 했고 또 하나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이 사의 표명 이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사의 표명을 놓고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재명의 검찰 소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친덕배 청산, 이 드라이버를 거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국정운영 지지율에서 상승 효과를 내왔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2%포인트 하락한 것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공개 충돌,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자,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나경원의 딜레마였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딜레마가 되고 있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오늘은 제가 핵심 사안 두 가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경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죠. 하나는 나경원이 출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경원이 출마를 했을 때 성찬이 있을까.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제 취재도 그렇고 또 제 분석도 출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출마하면 성사는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50대 50이다. 반반이다. 자, 그리고 경선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을 또 하고 또 세력도 모으고 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지만 현 단계로서는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마 여부. 두 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오늘 아침 조간까지도 여러 가지 분석이 많죠. 출마를 할 것이다. 접을 것이다. 아직도 고민 중이다. 상당히 많은데 오늘 아침 SNS 글을 보면은 사실상 출마는 굳힌 것 아닌가. 그런데 시기만 좀 뒤로 놓쳐놨을 뿐이다. 발표 시기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식화는 좀 보류를 해놨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해서 21일에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이렇게 마찰을 빚었는데 대통령이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1일 귀국할 때까지는 아마 침묵 모드에 들어갈 것이다. 본인이 오늘 SNS에서도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가 귀국하면은 바로 즉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 즉시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귀국 날짜 그날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 연휴 동안 차례상 민심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친지들이 모이는 설 연휴 동안 나경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이것을 화두로 올려놔야지 여론화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귀국 직후에 출마 의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SNS에 밝힌 나경원 전 의원의 글, 또 하나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처한 상황. 자, 이 두 가지인데 일단 그런 이겁니다. 오늘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문건으로 제출을 했죠. 인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수리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배수진을 쳤다. 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 대리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올린 SNS 글에서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씁니다. 2019년 12월에 우리 당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나듯 물러나야만 했을 때 제가 국민께 우리 당원들께 드렸던 말씀이 있다. 뭐라고 그때 했냐면 2019년 12월입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다. 그 뜻과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다.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19년 12월에 이 나경원 그 전 의원이 그때 그 원내대표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는데, 그 원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이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에 남았을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통해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 다 됐지만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잔여 임기 때까지 한 6개월은 원내대표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총선 앞두고 본인은 계속 원내대표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그때 한교안 당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기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년에서 거의 연장하지 않기로 딱 해버렸죠. 그 원내대표 선거의 공고권을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임기를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원내사령탑이 갈아치워졌는데 그때 일을 해상을 한 겁니다. 나경원 그 전 의원이 그때 일을 해상을 하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자, 원칙대로 다 흘러가는 것이다. 약간의 편집 풍파가 있어도 그대로 다 쭉 그 큰 길은 그대로 간다. 이런 의미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뜻과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다.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본인이 쫓겨나듯이 물러났는데 결국 본인에게 그렇게 했던 한교안 대표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 직후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참패를 해서 한교안 대표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상황에 빗대서 본인이 당권에 출마를 하려는데 친윤이 이렇게 가로막았다. 가로막았지만 이것은 역사의 대세를 거역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는 의미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문장 다음에 친윤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썼죠.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말뜻은 본인이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는데 지금 나를 막으려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친윤, 특히 뭐 김장연대 해서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는 장제원 이쪽을 가리키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더불어서 본인을 설득하러 온 이 불출마를 설득하러 온 친윤 의원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떤 사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꼬집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이 고민이 길어지는 점에 대해 국민, 당원, 언론인께 무척이나 송구하다. 그리고 저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내에 없을 때 그때까지는 일단 침묵을 지키겠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 일주일 정도 침묵을 지키겠다는 이야기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장만 보면 출마를 거의 굳힌 듯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출마를 안 할 경우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재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도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경원 전 의원은 그동안 그 동작을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사선을 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신예 그 판사 후배죠. 이수진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의 더 패배를 더 기록합니다. 총선에서 신진에게 패배하고 그 다음에 당 대표 경선에 나가서 또 영선 나경원 의원은 사선인데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준석에게 또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거기서 또 오세훈 지금 시장에게 또 패배를 하죠. 그래서 세 번 내리 이 선거에서 경선에서 졌는데 이번에 다시 물러서면은 해보지도 않고 물러서면은 사실 앞으로 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 지금 친윤 쪽에 협조를 해서 나중에 다시 내년 총선에서 동작을에 공천을 받아서 다시 도전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친윤과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또 공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출마를 강행할 것이다. 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출마를 하는 것이 옳고 그르고 뭐 이 부분은 지금은 일단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망을 하는 겁니다. 출마를 강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출마를 하면 성산이 있느냐? 일단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출마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죠.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러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하면은 한 30% 지지를 받으면서 1위를 기록을 합니다. 물론 1위를 기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2위가 뭐 한 15%, 10% 선에서 김기현이 됐다가 안철수가 됐다가 유승민이 됐다가 하죠.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당원. 그중에서 책임당원. 한 80만 되는 책임당원에 투표를 하죠. 물론 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책임당원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가 아니죠. 그리고 책임당원은 일단 상당히 당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봐야죠. 매달 당비를 내면서 하고 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 국민의힘의 관심. 그런데 지금 윤심, 일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책임당원들은. 그런데 윤심이 나경원이 아니고 김기현이다. 이것이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장제원을 비롯해서 김기현에게 힘을 실고 권성동은 중간에 불출마 선언하고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힘 지지층, 일반 국민 중에서 그쪽이 보는 시각하고 그쪽이 보는 그러니까는 정서와 그쪽의 정서와 책임당원의 정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믿고 도전하기는 좀 그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30%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 3위 다 합해도 한 30% 정도는 30% 가까이는 지금은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자, 그러면 그쪽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윤심이 안 실렸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죠. 이 100% 당원 투표,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인데 결선 투표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해도 50% 가반은 넣기 어렵겠죠. 그리고 2위를 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결선 투표 1위, 2위가 다시 맞붙으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상태로 출범을 하면은 비윤의 대표주자가 됩니다. 그러면 비윤의 대표주자가 돼서 나머지 친윤 쪽이 하나로 뭉치겠죠. 그쪽과 또 마지막 결선 투표 표대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출마를 하면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1위인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런데 국민의힘 책임 당원에서 그게 그대로 옮겨갈지 그 부분은 지금 불투명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내릴 텐데, 자, 장고 끝에 악수가 놓을지 아니면은 묘수가 놓을지 지금은 지켜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